예,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교시의 큰 주제는 앞서 던졌던 1교시에 던졌던 화두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핑에 대응을 하는, 즉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을 포함한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하고요. 환경 설정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셀레니움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셀레니움은 웹사이트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개발했다. 현재는 강력한 스크래핑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의 자동화 기능을 보시게 되면요. 브라우저가 웹사이트를 불러오는 것,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뭐 샷을 찍는 것, 뭐 특정 행동이 웹사이트에 일어난다고 단언하는 것, 뭐 등등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미포함한 상태입니다. 이 셀레니움은 일종의 웹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 역할을 그대로 할 거예요. 하는데 실제로는 보여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GUI 환경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가 있어야지만 이 셀레니움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셀레니움과 파이어폭스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실행하고 웹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코드에 명시된 동작을 수행시키는 형태를 갖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수행하는 것, 즉 뭐 실제 브라우저 대신에 팬텀 JS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팬텀 JS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쓴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팬텀 JS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뭐 인터페이스가 없는, 즉 헤드리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것을 헤드리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 코드에서 헤드리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팬텀 JS 역시 브라우저란 뜻입니다. 뭐 동작 과정을 보시면은 메모리에 웹사이트를 로딩해 주고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줘요. 이 말은 사용자 브라우저에 전달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다 수행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 UI만 없는 상태, 즉 그래픽 렌더링이 없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크래핑을 할 때 셀레니움과 팬텀 JS를 결합해서 많이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쓰지 않아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합을 해서 쿠키 또는 자바스크립트 또는 헤더 등의 처리가 가능한 강력한 웹 스크레이퍼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재의 저자 역시 이것을 사용해 보겠다, 이걸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셀레니움에서 팬텀 JS에 관련된 지원을 중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도 일부 코멘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대신, 그러니까 팬텀 JS 대신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말처럼요, 웹 드라이버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웹 드라이버를 결합을 하게 되면요, 헤드리스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똑같이 팬텀 JS처럼. 그래서 셀레니움의 팬텀 JS 지원 중단으로 웹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웹 드라이버가 뭔지도 이제 알아야겠죠.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설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저 나와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파이썬 셋업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pip 인스톨
이용해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설치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팬텀 JS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얘는 PIP 설치가 안 됩니다. 이유는 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셀레니움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설치 방법이 다르겠죠. 다른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팬텀 JS는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왜? 웹드라이버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웹드라이버가 무엇이냐? 웹드라이버는요, 이 팬텀 JS와 똑같이 브라우저 UI가 없는 상태로, 헤드리스인 상태로 데이터 통신도 하고, 즉 HTTP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를 처리하고, 자바스크립트 처리하고, 그리고 HTML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웹드라이버냐?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웹드라이버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대부분의 파이어폭스라든지 크롬 브라우저, 뭐 IE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웹드라이버, 팬텀 JS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헤드리스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웹드라이버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교재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요즘 뭐 대부분 많이들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 요 크롬 브라우저용 웹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겠죠. 예. 물론 이 드라이버가 이 팬텀 JS보다 안 좋았을 때는, 왜냐면 헤드리스를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헤드리스에 관련된 것들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 팬텀 JS보다 또 나은 점은 뭐냐면요, 브라우저마다 표준안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보여지는 화면의 모양이 다르게 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은 각각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즉 크롤링하고자 하는 상황의 환경에 맞는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가면요, 웹 드라이버 위에서 호출되는 API이다. 자, 즉 웹드라이버를 밑에 깔고 네가 통신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나한테 줘,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웹드라이버는 웹사이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풀 소프과 같이 페이지 요소를 찾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텍스트를 보거나 클릭하는 등 페이지 요소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웹 스크레이퍼 작동 시 필요한 행동 동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한 웹 드라이버로서 크롬 웹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크롬 웹 드라이버를 얘기를 꺼냈으니까 어떤 것인지 보면은, 얘 또한 헤드리스, 즉 인터페이스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지원한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로에 다운 받은 다음에요, 사용하고 쓰고자 하는 경로에다가 복사해놓고, 우리 이제 파이썬 코드 내에서 executable path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속성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위치를. 자,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셀레니움이라고 이 부분이죠. 셀레니움을 임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웹 드라이버 기능을 임포트를 할 텐데요, 이거 시간값은 슬립 때문에 넣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웹 드라이버 크롬 옵션스, 크롬의 옵션을 가지고 올 거고요. 옵션들, 왜 옵션을 가져오면 헤드리스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옵션을 변경하려고요. 그래서 옵션에서 add argument 헤드리스, 자, 인터페이스 없이 쓰겠다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셀레니움은 해당 드라이버 위에서 동작하는 API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웹 드라이버에
크롬 하고 executable path 하고 현재 디렉토리 위치의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롬 옵션을 위에서 지정한 옵션으로 바꾸어서 드라이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통신을 하겠죠. 그렇죠? 웹 브라우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하는 페이지, 그래서 ajax demo.html 페이지를 이제 URL로 지정하고요. 드라이버에 get URL 해가지고 이 URL을 로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일단 3초 동안 슬립 중지를 시키고 일시 중지를 시킨 다음에 프린트합니다. 뭘 프린트하면 드라이버에 아까 이제 웹드라이버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find element by id, 즉 컨텐츠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것에 텍스트를 출력해라, 이런 문장이 되죠. 자, 다 사용했으니까 드라이버는 클로즈 시키는 문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 방법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단 여기서는 지금 드라이버, 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드는 봤으니까 이제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 안에서 파이썬이 설치된 위치에다가 셀레니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앞서 나와 있는 셀레니움을 임포트하는 부분에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예를 든다라면 오류가 날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어. 셀레니움이라는 거 없는데 왜 자꾸 임포트 하라 그래? 그런 라이브러리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콘다 환경 내에서요. 아나콘다죠. 그리고 셀레니움, 크롬 드라이버를 한꺼번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콘다 쉘에서 셀레니움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ip install selenium 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물론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pip 인스톨 하시는 게 편하겠죠. 저는 이미 설치해 놓은 화면을 다시 캡처를 했더니만 satisfied, already satisfied,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콘다 3 라이브러리의 사이트 패키지,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아나콘다 3에서 파이썬을 이용하겠다라고 세팅해주면 오류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요, 셀레니움의 임포트 오류가 발생이 되면요, 위에서 콘다 쉘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unresolved import selenium python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밑줄 언더라인으로 빨간색 표시되는데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런 커멘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셀레니움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파이썬 실행 환경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콘다 쉘을 아나콘다에서 우리가 셀레니움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이랑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 경로에 셀레니움이 설치된 경우, 그냥 기본 파이썬 경로에 셀레니움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포트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요, 아나콘다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류를 해결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한다라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P 버튼을 누르면요, 예, 상단에 이렇게 입력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입력창이 뜰 때 S2 정도만 쳐도 Select Interpreter, 즉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인터프리터는 어디를 쓸 것이냐 라는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것 안에,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환경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저는 그냥 기본 파이썬 환경으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나콘다 3에 따른 파이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것은 경로 입력한다 라는 부분인데 이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우리 콘다에다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셀레니움을 설치했으니까 두 번째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세팅 좀 많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클립스 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세팅이 너무 다 지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 수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선택하고 셀레니움이 설치된 인터프리터를 선택한다. 저 같은 경우엔 아나콘다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요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데요.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앞서 봤던 요 코드를요 실행을 하시면요 오류가 나올 거예요. 오류가 나는 부분이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에서 보니까 win error 2 file not found error 라고 나오죠.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어디 갔니, 요 부분이죠. executable path 크롬 드라이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오류 창 아래쪽에 보면요, 사실은 그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클릭하시면 해당 다운로드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복사를 해 놓은 건데요. http 사이트에 구글에 google.com/a에 뭐 크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제가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쭉 처리가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는요 버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최신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겁니다. 83.0.4103.39 요 버전을 말하게 되는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윈도우즈 32 요 부분 있죠? 크롬 드라이버 윈32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해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 해제하시면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정한 코드는 어디였냐면요, 이 교재에서도 현재 파이썬 코드가 있는 폴더 그 위치에다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크롬 드라이버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똑같은 앞선 예제인데요, AJAX 데모를 제가 실행을 시켜 본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AJAX demo.html을 마저 안 붙일까요? 이 얘기 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받으신 다음에요, 압축 해제하시고 그 안에 있는 크롬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파일을 예,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가상 환경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 환경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그럼 동작을 왜 이걸 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 앞선 코드입니다. 똑같은 건데 걔를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되냐면 This is some contents that will appear on the page while it's loading. You don't care about scraping this. 이렇게 스크래핑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글씨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3초가 지나면요, 예, 3초 후에 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자, 보니까 Here is some important text you want to retrieve. 이렇게 되어 있고 버튼이 버튼 투 클릭 이라는 화면으로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코드 자체가요. 그럼 내가 스크래핑 하고자 하는 코드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코드가 아니고 변경된 상태의 이 코드가 제가 스크래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얘를 백날 스크래핑 해봐야 안 돼요. 왜? 이 페이지의 내용을 코드를 보시면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특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정보를 로드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는 페이지를 리다이렉트를 시키고 있어요. 자, 코드를 보면요, 앞선 코드로 다시 갈 텐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가 그 해당 페이지의 코드인데
loaded content.php를 URL로 가져서 그 녀석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loaded content 보니까 here is some important text 쪼쪼쪼고 막 이런 식의 글씨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URL이 이 부분이고요. 아까 이 페이지에서는요, AJAX 데모인데 URL이 바뀌지 않죠. URL에 변경 없이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AJAX 데모 이 페이지를 스크래핑 할 게 아니고 로디드 된 페이지의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URL 정보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어디서 아냐? 자바스크립트에서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 약 3초 후 페이지가 변경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페이지 코드 내에서는 스크립트에서는 2초예요. 근데 뭐 처리하고 응답하고 뭐 네트워크 지연, 왜 지연로 돼 있을까요? 네트워크 지연, 잠시만요. 예, 지연 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 컨텐츠 페이지에서 결국은 페이지가 이동이 되고, 여기 보니까 AJAX 딜레이 set time str 2000이라고 했죠. 2초가 되는 겁니다. 자, set time을 가지고 2초 동안 기다려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2초를 대기했다가 이 부분을 로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될 거고, 이건 지금 코드로 보여드린 겁니다. 해당 페이지에 소스 보기를 해서 나타낸 건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면요, 이 부분이죠. 자, 내가 크롤링을 한 것은요, 우리가 크롤링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Here is some important text 어쩌고 저쩌고 버튼의 내용까지 텍스트를 모두 긁어 왔네요. 그쵸?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값을 다 수집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쵸? 실행 결과를 봤을 때, 즉 만약에 스크립트에 대응하지 않고 셀레니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이 표시가 됐을 거예요. 당연하죠. AJAX 데모 페이지를 스크래핑 했으니까요. 근데 이동한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이 페이지를 스크래핑 한 것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가보시면요, 그리고 얘는 왜 타임을 3초를 줬냐면요,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내에서 2초를 기다렸다가 스크래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마 5초 걸릴 겁니다. 왜? 대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2초를 대기할 것이고 우리 파이썬 코드에서 3초를 기다리기 때문에 대략 5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페이지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레니움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셀레니움과 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다시 실행 결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스크래핑 해올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선 예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죠. 매번 뭐 물론 스크래핑은 기다림의 미학이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타임아웃 시간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타임을 걸어 놓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요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요소를 검사를 하면서 그 검사가 됐을 때 요소가 바뀌면 그때 스크래핑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사용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import 해가지고 웹드라이버 import by라는 게 있고요. 객체예요. 자, 웹드라이버 wait,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wait,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코드에도 웹드라이버 드라이버 10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10초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요, expected condition, EC로 약식 표현을 쓰면서 expected condition이라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또 임포트를 해줬어요. 자,
보시면 아까 같이처럼 웹드라이버에 크롬 옵션 가지고 오고요. 헤드리스로 처리할 것이고 드라이버는 웹드라이버에서 크롬 옵션에서 옵션 지정하고요. 참 이제 이 드라이버가 이제 로딩이 됐겠죠. 실제 브라우저 역할을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URL과 그리고 그 URL을 통해서 드라이버를 통해 get 하는 값을, 그럼 사이트로부터, 즉 서버로부터 해당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리고 try 예외 처리를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엘레멘트를 뽑아낼 건데 요소를 뽑아내는데, 자, 웹 드라이버 wait 드라이버는 기다려라 10초 동안 until 언제까지. 이것은 expected condition, 눈치채셨겠지만 expected condition은 결국은 변경되는 요소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컨디션에 presence of element located id 값이 by id 값이 될 거고요. 즉 요 id 값을 말해요. 이게 결국은 id 값이 loaded 버튼인 것에,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이제 코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inally driver find element by id 컨텐츠의 문장을 출력해라. 그리고 드라이버는 클로즈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 검사 확인을 통한 스크레이핑 이라는 부분으로 셀레니움의 묵시적인 대기, 즉 implicit weight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웹드라이버 weigh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expected condition도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import해서 사용을 합니다. 두 개가 이제 핵심 부분이고요. 이제 돔의 특정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특정 시간을 기다리는 명시적 대기와는 다른 형태, 즉 변화가 일어날 때 감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ed condition에 돔의 상태를 정의한다.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expected condition EC죠. EC로 별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expected condition에 돔의 상태값을 정의를 해놓고요. 그래서 셀레니움의 상세 조건은요, 알림 박스 팝업이라든지 뭐 요소, 즉 텍스트 박스 등이 선택 상태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페이지 타이틀이 바뀌었다든지, 특정 텍스트가 페이지 또는 특정 요소 안에 표시된다든지, 즉 페이지 타이틀을 바뀐다는 거, 글씨가 바뀐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보이지 않던 요소가 돔상에 보이게 되거나 어떤 요소가 돔에서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상세 조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셀레니움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셀레니움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이 교시는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죠. 이 셀레니움부터는 다시 쭉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분배가 잘못되면은 시간 올리는 게 애매해져서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교시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